네, 오늘 모신 동무는 120조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업계 3위 KB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인 이현승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3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서 1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안정적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민간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전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CEO만 16년째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최고 경영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현승 동문의 경쟁력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뭐 아주 화려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32회 행정고시 되셨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제 그 대학 졸업하시고 사실은 공부하시면서 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행정고시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제 관료가 돼가지고 조금 더 한국 경제에 좀 기여를 할 생각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 공직 시절에도 이제 아주 유명한 분으로 상당히 그쪽으로 이름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12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뭐 서기관 승진도 동기 중에 제일 빨리 하시고 특히 이제 장관 비서관은 사실 이게 사실은 출세길이 좀 보장되는 어떻게 보면 요직 중에 요직일 수 있는데 그 장관 비서관을 4분에 걸쳐서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곧장 장관 비서관으로 가서 일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보람찬 시기인 것도 하나인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소위 말하는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어쨌든 간에 제가 훌륭하신 장관님 4분을 모시고 그래도 외환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좀 미력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보람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뭐 365일 내내 긴박하게 뭐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리더십 또 미래를 본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판단 하나만 잘못되면 뭔가 큰 영향 아니 뭐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그런 시간이라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피마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주제에 살짝 벗어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그 취업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시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살짝 좀 꺾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하고 싶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약간 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배가 난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은 그냥 난파를 당하지 않지만은 그건 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배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사람과 물자를 싣고 뭐 순풍을 타고 경우에 따라서 역풍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해야만이 배의 존재가 있는 것이 난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은 배의 존재 이유가 없듯이 단지 직업의 안정성만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택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보람을 찾아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공직 생활을 하다가 특히 이제 경제부처에서 일하다 보면 뭐 국장이나 아니면 뭐 이제 실장급 정도 돼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 이제 민간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것도 이제 잘 승진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간 자본시장으로 나오신 이유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사실 들거든요.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때 IMF 외환위기가 저한테 결정적으로 좀 계기가 되었고요. 현장과 현실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에서의 다이나믹성, 뭐 현실성 이런 것을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직접 한번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나와서도 사실은 정착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근데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뭐 메릴 린치에서 이사도 하셨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장도 하셨고, 또 옆에 있는 SK증권의 사장도 하셨고, 뭐 주로 이렇게 아주 뭐 막중한 CEO 자리를 주로 거쳐오셨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롤을 맡게 된 어떤 원동력이랄까, 뭐 이런 건 뭐 본인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막상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공무원을 간두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네, 불안해가지고 뭐 내가 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광양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야의 대가인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불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셨는데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 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어떤 조직의 발전이든 개인의 발전이 성장이든 간에 어떤 건강한 불안 또는 뭐 약간의 긴장감 이런 것은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불안이라는 말이 좀 공감이 갑니다. 이게 정말 본인에게 긴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네, 이 민간 분야로 뛰어들게 되면 공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뛰어넘어야 할 어떤 그 분야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또 이게 분야를 다양하게 거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주했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디에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픈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배우려는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제가 여러 직장을 옮기면서 나름대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에게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민간 나와서 힘들었던 순간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SK증권 사장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주가가 100%씩 빠지고 뭐 다른 증권사의 뭐 직원들이 자살도 하고 뭐 이런 때 가지고 뭐 이 직원들한테 어떤 안정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게 매우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한테 다 방송도 하고 메일도 보내면서 흔히 말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순간이 가장 나름대로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직함이 이제 KB 자산운용 대표이사 이렇게 되셨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자산운용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고객의 자금을 펀드라는 투자 형태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네. 투자 대상으로는 뭐 주식, 채권 등의 이런 유가증권도 있고 또는 부동산, 인프라, 기업 투자 등 이런 대체 투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산업 중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 산업이 가장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뭐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간에 나름대로 자금이 풍부하고 그러한 풍부한 자금을 잘 운용하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산운용 산업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객한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 상반기에 여러 투자 분야가 있지만 대체 투자 분야에서 스탁고를 1위를 달성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한 이제 6년, 4년, 5년 지난 셈인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고객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서 거기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이 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와 어떤 컴플라이언스, 준법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밑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가뭄이 돼가지고 저수지가 마르기 시작하면은 저수지 밑에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쓰레기들을 누가 던졌는지, 누가 치워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개개인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되고, 그 문화가 신뢰가 쌓이면은 결과에서는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EO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좁은 복도 위에 양쪽 절벽이 있고, 이렇게 막 위태위태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내야 되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뭔가의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실은 큰 자리일 텐데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 소개 하나 해주시죠.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산책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주는 못합니다만 가끔가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 그릴 때 장점은 몰입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서 머리가 좀 정진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좀 자기 집에 걸 수 있으면 그걸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합니다. 그러시겠네. 어떻게 본인 작품은 어떻게 하나 집에 걸어 놓으셨나요? 네, 제 작품 많이 걸어놨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동무께서는 2003년도에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그리고 올해네요. 그리고 올해는 에너지 쉬프트, 이런 책을 2권이나 이제 지금 쓰셨다고 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금융과 특별히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사실은 최근에 몇 년에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됐는데, 2003년도면은 사실은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어떤 흐름, 변화 중에 하나는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다. 기후변화의 탈탄소 시대에 어떤 에너지원을 갈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에너지원이 발전됐을 때 어떤 그리드를 통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모든 게 다 어떤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저자가 2분이세요. 네. 네. 한 분은 우리 이제 이현승 대표님이시고, 한 분은 또 김현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네, 제 와이프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이현승, 김현진이고, 이 에너지프트는 김현진, 이현승입니다. 그 말은 이건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이건 제 와이프가 주로 에너지프트는 제 와이프가 주로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인께서 이제 이쪽 관련 에너지 쪽에, 에너지 환경 쪽에. 네, 그러시군요. 느닷없이 책을 쓰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제가 원래 99년도에 모 월간지에 기고해 있다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때 제가 쓰기 시작해서 제 와이프가 세계적인 파트를, 글로벌 쪽에 있는 그 파트를 같이 쓰자라고 해서 쓴 거고요. 에너지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하고 같이 1년 전에 에너지 요즘 ESG 경영도 중요하고 어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중요한데,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기존 화석연료로 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 와이프 전공이 그거니까 같이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쓰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좋은 작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 깨부책 학당에서 이제 늘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이제 서울고 동문이시니까 우리 이 대표께서 나에게 서울고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솔고는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또 친구들 후배들한테 인생의 매 순간마다 저한테 가르침과 도움을 주었던 어떤 동반자 같은 존재고, 사실 그래서 솔고가 없었다면은 제 인생이 없었다 이렇게 제 생각할 정도로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처럼 이렇게 돼버린 세상인데, 이런 앞나라에서 고민이 많은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봐라. 시도를 해보고 나서 안 하는 것과 시도 자체를 아예 안 해보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꼭 해야 할 게 무엇이냐, 또는 이 순간에 안 하면은 놓칠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타이밍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즐길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게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도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즐기는 힘을 가질 때만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이 시도하고 탐색하고 또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다음에 즐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인생에 어떤 나름대로의 정답은 없지만은 자기만을 위한 해답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는 이제 건강한 불안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많이 머릿속에 남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공직생활 하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이런 CEO 자리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혹시 이런 뭔가 통찰력이라든가 이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배님께서 잘 봐주셔서 이거 아닙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요 금융유럽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 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실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36회 이현승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KB자산운용이 국내 기업 1위는 물론이고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